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손주가 해맑게 다가오다가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 라는 솔직한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가까운 이웃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상대방이 무심코 고개를 돌릴 때 혹시 내 입냄새 때문은 아닐까? 온 신경이 입으로 쏠리며 말문이 막혔던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마스크가 일상이던 시절에는 잠시 가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이 고민 때문에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 있기가 두렵고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46년간 서울 노원구 작은 한의원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온 올해로 78이 된 한의사 박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아픈 무릎과 허리를 돌봐드리면서 그보다 더 깊은 마음의 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입냄새 문제라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양치를 하루 대여섯 번씩 해도 좋다는 비싼 가글을 다 써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그 지긋지긋한 입냄새의 진짜 원인 5가지를 속 시원히 밝혀드리고 단 2주 실천으로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보는 놀라운 해결책을 제 모든 경험을 담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냄새를 덮는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원장님 덕분에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라며 눈물까지 글썽이셨던 우리 몸의 근본을 바로잡는 전통의 지혜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어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따뜻한 거리를 온전히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토록 열심히 양치를 해도 입냄새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입냄새의 원인이 전적으로 입안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입안의 문제는 결과일 뿐 진짜 뿌리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진짜 원인 5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입속 세균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나 죽은 세포들을 분해하면서 휘발성 화합물이라는 마치 썩은 달걀 냄새 같은 고약한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입냄새의 정체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이영수 할아버님은 매일 양치를 3번씩 꼬박꼬박 하시는데도 입냄새가 나서 고민이셨습니다. 그런데 진료 중에 자세히 보니 양치질은 열심히 하시지만 혀는 전혀 닦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울퉁불퉁한 혀 표면은 세균들이 숨어 살기에 가장 좋은 아지트와 같습니다. 혀를 제대로 닦지 않는 것은 쓰레기는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만 닦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한 치매 부족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샘솟던 침이 나이가 들면서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침은 단순히 입안을 축축하게 유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 속에는 리소자임이나 락토페린과 같은 강력한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입안에 남은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는 아주 중요한 자연 세정제입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 등으로 드시는 약이 늘어나거나 몸의 진액 자체가 부족해지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이 바싹 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균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냄새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우리 속 바로 위산의 역류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급하게 먹는 습관, 과식,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드시는 야식은 우리 위와 식도 사이의 문을 헐겁게 만듭니다. 이 문이 헐거워지면 강력한 소화액인 위산이 식도를 타고 목구멍까지 거꾸로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 위산이 입안에서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최근에 만났던 강정희 할머님은 손주를 봐주시느라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셨는데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신맛 나요라고 말했다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바로 위산 역류가 원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비염과 구강호흡입니다. 만성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코가 자주 막히는 분들은 밤에 주무시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됩니다. 코로 숨을 쉴 때는 코 속의 점막과 코털이 공기 중에 먼지를 걸러주고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차고 건조한 공기가 그대로 입안으로 들어와 입안을 사막처럼 건조하게 만듭니다. 침이 마르니 세균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 냄새가 가장 심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인은 바로 혀 위에 하얗게 혹은 누렇게 끼는 혀 백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때가 아닙니다. 죽은 구강 상피세포,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세균 덩어리가 엉겨붙어 만들어진 막입니다. 특히 백태가 흰색을 넘어 누런색이나 갈색을 띈다면 이는 단순한 구강 문제를 넘어 위장 기능이 약해졌거나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백태를 없애려고 칫솔로 혀를 강하게 문지르시는데 이는 혀의 미세한 돌기를 손상시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원인을 살펴보니 이제 입냄새가 단순히 입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46년의 임상 경험으로 효과를 확인한 아주 확실하고 안전한 해결책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 부엌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의 열쇠는 바로 생강입니다. 예로부터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재로 널리 쓰여 왔습니다. 특히 생강의 풍부한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균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천연 항생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생강을 사용하시기 전에 제가 정말로 중요한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주의사항 하나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에 아주 조금이라도 푸른 곰팡이가 피었다면 절대 그 부분만 도려내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생강에 피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아주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끓여도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생강 전체로 퍼져나가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보인다면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통째로 버리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단단하고 표면이 매끈한 신선한 생강만 골라서 사용해 주십시오. 생강을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강즙 치약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생강을 껍질째 믹서에 약간의 물과 함께 갈아 면포에 꾹 짜서 즙을 내주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양치하실 때 칫솔 위 치약에 이 생강즙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닦아보시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알싸한 맛에 조금 놀라실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사나흘만 지나면 그 어떤 가글로도 느껴보지 못한 개운함과 상쾌함에 이제는 생강즙 없이는 양치를 못하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활용법은 생강 가글입니다. 생강 서너 조각을 물 500ml 정도에 넣고 은은하게 5분 정도만 끓여서 식힌 다음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만든 생강수는 2주까지도 변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생강수로 입안을 헹궈내면 밤새 번식한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씻어낼 수 있고
식사 후에 각을 하면 입안에 남은 음식 냄새와 찌꺼기를 아주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산 역류와 같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냄새는 토종꿀로 다스려야 합니다. 토종꿀에는 설탕물로 만든 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효소와 천연항생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예민해진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로 속이 쓰릴 때 혹은 빈속에 약을 드셔야 해서 위가 걱정될 때 미지근한 물 한 잔에 토종꿀 한 스푼을 잘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꿀물이 위벽을 부드럽게 코팅해 주어 위산을 중화시키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 환자 중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해 늘 속쓰림을 달고 사셨던 김영수 할아버님은 식사를 거를 때마다 이 꿀물 한 잔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속쓰림이 사라졌다며 무척 신기해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토종꿀이라도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분들께서는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혀에 두껍게 낀 백태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자일리톨 루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태를 칫솔로 강하게 문지르는 것은 혀를 손상시키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백태는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먹이를 없애 녹여서 없애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입속 세균은 설탕을 먹고 활동하는데 자일리톨 역시 단맛이 나기 때문에 세균이 설탕인 줄 알고 먹게 됩니다. 하지만 세균은 자일리톨을 소화시키지 못해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결국 활동을 멈추고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저녁에 모든 양치를 깨끗하게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약국에서 파는 첨가물이 없는 순수 자일리톨 가루를 작은 반 스푼 정도 입에 머금는 것입니다. 바로 삼키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TV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면서 혀 위에서 사탕처럼 천천히 굴리며 녹여주세요. 그리고 가볍게 물로만 헹궈내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혀가 눈에 띄게 맑고 분홍빛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비법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까요? 제가 가장 효과적인 하루 실천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다. 밤새 입안이 텁텁하고 마른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냉장고에 넣어둔 시원한 생강수로 입안 구석구석을 헹궈내며 밤새 쌓인 세균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신 후에는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을 떨어뜨려 혀 안쪽까지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점심 식사 후 직장이나 외출 중이라 양치가 어렵다면 작은 병에 담아간 생강수로 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오후 내내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생강즙으로 꼼꼼히 양치를 하시고 모든 것을 마친 뒤 잠자리에 들기 직전 자일리톨 가루를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주는 것으로 하루의 구강 관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3일만 지나도 입안이 개운해지고 일주일이면 스스로 입냄새가 줄었음을 느끼며 약속드린 2주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먼저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인상이 환해지셨어요?" 라며 변화를 알아볼 것입니다. 제게 오셨던 84살의 이상철 할아버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10년 넘게 원인 모를 입냄새로 고통받으며 모든 모임을 끊고 집안에만 갇혀 지내셨습니다. 손주들조차 할아버지를 피하는 모습에 깊은 마음의 병을 얻으셨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뒤 그 어르신은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시는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원장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손주 녀석이 제 무릎에 턱하니 앉더니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좋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외식도 했습니다. 제 곁에 앉는 것을 편안해 하더군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제 남은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입냄새는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건강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몸을 올바르게 돌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친구들과 더 가까이, 더 행복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환한 미소로 자신 있게 대화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